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날이 좀 많이 풀려서 좋죠? 네, 따뜻하더라고요. 예. 네. 여기 저 모니터에 제가 해온 건데 이 뭔 꽃 같아요? 제가 캡처를 해하고도 뭔 사진인지 모르겠어. 무슨 꽃 같아요, 배 소장님? 노란색인 걸 보니까 개나리? 개나리요? 네네. 개나리 뭐 뻥튀기에 왔나? 개나리는 아닌 것 같고 뭐 튤립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854님께서 일군님 안녕하세요. 어디는 봄이 오나 보죠. 여기는 강릉인데 겨울왕국입니다. 하루 종일 제설 작업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사진까지 대형 눈사람 만들고 자전거 옆에 세워놓고요. 꽃가를 넣어서 구해서 모자처럼 또 씌워놓고 진짜 겨울왕국이네요. 예. 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좀 선곡을 어제처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준찬 소장이 아주 재밌게 노래 불러줘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되게 재밌어하셨는데 장안의 화제죠. 예, 장안의 화제까지 모르겠고요. 네. 자, 일명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의당까지 정치권이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떠오르는 노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쇼미더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D-Day는 내일입니다. 검찰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TV조선 보도였는데요.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내일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그리고 이 성남 FC 사건의 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수천억 원으로 기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TV조선은 보도를 했는데 만약 그렇게 기재가 된다면 이 지난 2021년 이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적용했던 651억 원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예. 자, 배 수장님, 자 네. 보도된 대로 만약 내일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간결하게 알기 쉽게 아주 설명해 간결합니다. 주세요. 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청구됩니다. 네, 국회. 그러니까, 예, 우리 일반인 이제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게 이제 수순이거든요. 네. 순서인데 뭐 체포 동의안이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못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심사로 가는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구속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 청구,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좋았습니다. 예. 체포동의안 처리 기준이 정상근 기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여기서 과반 찬성입니다. 개적위원이라 하면 300명. 네,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출석을 하면은 일단 표결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출석한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민주당이 일단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당력을 총동원하면 이 체포동의안 통과를 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라는 점인데요. 네. 때문에 이탈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 반대해 왔던 이 비명계에서 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을 합쳐도 이 122명인데요. 그렇다면 이 민주당에서 30여 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가 있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여 표만 이탈돼도 이제 위험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표단속 때문인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하고 연속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순으로 보면은 내일쯤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이야기는 체포 동의안의 청구는 이제 다음 주라는 겁니다. 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느냐 가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까지도 연결되는데 대체로 그동안 이제 비명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내왔던 인물들을 이재명 대표가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의원 등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김종민 의원은 또 최근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또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비명계를 달래기냐라는 이 해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이 어려우니 잘해보자는 취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뭐 집안 단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수박 얘기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의 자제를 부탁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게 뭐 수박 등 이 개파 갈등을 자극하는 단어 사용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수박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지지층을 소위 이제 개딸 이러죠? 네네. 아들 뭐 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이제 이소영 의원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뭐 요새도 이소영 의원이 이제 수박이라는 문자를 받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고 이소영 의원이 요새는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네. 본인한테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거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수박이라는 단어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고 이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자기가 마지막에 왕따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정의당이 또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정의당이 불체포 동의안이 국회 넘어오게 되면 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체포 이러다 동의안이,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비판을 했듯이 뭐 수박 또 찢 이런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하는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는 냈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뜻이 이제 엇갈려 버렸던 거 기억나실 네. 겁니다. 위성정당이 출범하면서 정의당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된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이 또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정의당은 당론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체포 특권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또 민주당이 국회 특권을 없앤 방향이 그렇죠. 하나로. 그렇죠.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 이야기를 해왔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그런 기조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찬성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하는데 대표가 싫든 좋든 그걸 떠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정의당의 반응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죠. 개딸 양아들은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 문자 등을 네. 매우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는 성남시 정자동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에 들어갔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이 추진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지난달 31일 이 정자동 시유지에 이 특정 업체가 관광 호텔을 지으면서 이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이 고발한 건인데요. 예. 의혹이 제기된 이 정자동 호텔 부지는 이 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 성남시는 이곳에서 이제 그 여러 큰 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좀 중심 지역에 있는 필지가 고용노동부에 좀 매각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남은 필지를 어떻게 좀 쓸 데가 없고 좀 매각도 잘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업체가 여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게 낫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좀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준 것이다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부지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전에도 있었던 얘기입니까? 뭐 일전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뭐 수사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정자동 부지가 그쪽이 저기잖아요. 경부선 이렇게 내려갈 때 서울 그렇습니다. 톨게이트 예. 거기 옆에 이 바리케이트 뒤에 보이는 거기 동네 거기가 바로 정자동인데 네. 또 자. 근처에 또 사셨기 때문에 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 동네는 안 살았죠. 옆 동네요. 네. 예, 저쪽 멀리 좀 떨어진 데서 네. 예. 기흥인가요? 관심이 많으시고요. 네.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의당까지 갈등하는 정치권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노래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곡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선곡을 해주셨는데 자, 두 분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조용필의 못 찾겠다 깨꼬리. 신신혜의 세상은 오지겨, 자우림의 일탈. 이 노래 가사가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립쇼를, 이런 노래 가사잖아요. 정은아 네. 기자는 알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배 수장님 알아요 이 노래? 신도림역이 어딘지는 알죠, 저는. 예. 이 노래는 정상 기자가 잘 부를 것 같다는데. 제가요? 일탈. 좀 듣고 싶은데. 너무 네. 살짝만. 목소리도 좋잖아. 살짝만. 노래가 엄청 네. 뭐 살짝만.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이 노래 아닌가요?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예? 됐어요? 네, 네. 최일구 맞습니다. 앵커는 하지 말라는 지금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네. 김건모의 핑계. 핑계. 오. 핑계 대지 마. 네. 모르시나 보네요.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아, 이거 제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네. 아, 살 많이 빠졌어요 요새. 예.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아,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진심은 너나 나나. 김종서도 구속이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증거인멸 대 언론 플레이입니다. 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김용 씨에 이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만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한 데 이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특별 면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문화일보가 이 소식을 단독으로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회유, 입단속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성호 의원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인 선임 관련 조언을 하기 위해서 면회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말 맞추기다, 증거인멸 시도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왜 만났느냐, 그리고 또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 이재명 이대로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 것, 뭐 이런 게 이제 또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잘 대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이른바 최근에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 아니겠느냐.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3인방 또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만났다는 것은 뭐 대북 선거과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거든요. 이게 면회를 한 거죠. 구치소에 가가지고. 네, 면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정성호 의원이 이 정진상, 김용 씨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만난 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또 논란도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 공수처에 검찰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유출한 것은 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를 전부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접견 기록이 뭐 개인정보인데다가 뭐 이제 뭐 개인 간 사적인 대화 내용이 거의 주를 이뤘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가 없는 한 이것이 뭐 특별히 유출될 일도 없고 특히 이제 뭐 어디 밖으로 특히 언론에는 특히 유출될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 접견 내용이 또 보도가 된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여론몰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예. 그 유리벽을 가운데 두고 접견하는 장면 있잖아요. 일반인 접견이죠. 네. 그 이제 서울구치소 저도 한번 누구 면회를 가러 간 적이 있어서 저도 그런 예. 식으로 면회를 했는데 요번에 문제가 된 거는 그런 면회가 아니고 이 유리벽 없이 만나는 그런 접견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교도관이 앉아서 메모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메모 내용이 어떻게든지 이 언론에 공개가 됐다. 흘러나왔다. 그런 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이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뭐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뭐 회유를 하거나 뭐 예.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했으면은 이 변호인 접견을 하지 왜 이런 접견을 하겠느냐 좀 이렇게 반박을 교도관이 했습니다. 다 지켜보는데 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겠느냐. 네. 자, 정진상, 김용 씨도 검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쏟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접견 내용이 흘러간 배경이 무엇일까? 이재명 대표를 더 공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 정진상 김용 변호인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네. 정성호 측 변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성호 전 실장의 발언은 이야기한 것은 이 정성호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위로일 뿐 검찰 기소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네. 그런 이야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앞두고 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이런 인상을 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두고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노래 청취자들의 선곡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나훈아의 테스 형을 듣고 싶습니다. 테스 형. 테스 형. 여보세요. 좀 노래 가사를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테스 형이. 김수철 정신 차려. 이 노래 제가 성공할 뻔했었죠. 해보세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친구야, 친구야. 아, 네. 송골매의 세상 만사도 있고요. 자두의 김밥. 김밥인데 왜 이 선곡을 했을까? 제가 점심을 김밥 먹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잘 말아줘 뭐 이런 잘 얘기. 말아줘. 네. 잘 말아줘. 예. 정상근 기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잘 말아줘 이렇게. 네. 두 분 정치 평론하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노래 해본 적 처음이죠? 네, 뭐 듀엣으로 앨범 하나 내야겠어요. 네네. 정상근 배종찬 일단 그룹명은 자고우면으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나나나. 나이를 먹어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선곡인 것 같고. 근데 최일구 앵커는 가수시니까 이게 웬만한 곡을 다 하네요. 그러면 가수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하나. 이장희의 그건 너, 또 유재석 사랑의 재개발. 이거 왜 선곡하셨을까? 사랑의 재개발. 다 갈아엎으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대목만.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이 배꼽 잡고 계시거든요.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같은 판결문 다른 해석입니다. 예,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유죄 판결문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또 민주당 양쪽의 해석이 너무 달라요. 자, 요거 좀 정상환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간결하게.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권오수 회장의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 얘기예요 지금. 네, 이 대통령실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래 일수는 며칠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안 나왔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그건 수사를 해야 밝혀질 부분인데 수사도 안 해놓고 내용이 없다고 무혐의라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좋아요. 자,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자고요. 예. 대통령실은 일단 김건희 여사의 거래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아니다. 그거 할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짧았다. 자, 이런 주장인데 배 수장님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시점상을 이제 구분을 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건데 자본시장법 전문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대통령실 해명 사안이 좀 축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축소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이제 기간이 아니라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세 조정의 단순 활용이 된 거냐 아니면 주가 조작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이 된 거냐 이게 핵심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만을 끊어서 이것을 팩트로 치사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법 전문가의 이야기는 걸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 사안을 봤을 때 이건 다분히 그럴 만한 연결고리가 있다. 권오수 전 회장이나 또는 이모 박모라는 선수와 함께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정상 기자. 네. 김건희 여사하고 모친 간의 그 통정 거래에 대해서는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주가 조작 의혹의 가장 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법원이 이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정에 동원된 이 수백 개 계좌 가운데 그 1차, 2차 시기,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뀌었어도 계속 가담한 계좌가 바로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씨의 계좌 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1차, 2차에 똑같이 등장하는 계좌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김건희 여사와
여사와 최은순 씨가 이 통정거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최은순 씨가 그렇죠. 매수를 짜고 치는 하자마자 거죠. 짜고 치는 거. 네, 짜고 팔자마자 짜고 이제 치는 거래. 네, 김건희 여사가 바로 사들인 좀 네.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통정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있다라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매수 유도군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가 얼마만큼이나 이제 깊숙이 진행이 됐느냐, 제대로 됐느냐는 것이 이제 핵심 사안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세 그냥 조정해서 단순 활용이냐 아니면은 적극 가담이냐. 예. 그러니까 지금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라는 이야기는 권오수 전 회장이 매수하는 데서 유도되어졌다. 활용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주장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의 주장과 설명은 이건 활용이 된 거다. 네. 단순 활용이다 이런 주장이거죠. 자, 그리고요. 그 추미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추미애 박범계 장관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에 탈탈 2년 가까이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 무죄다, 그래서 무혐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은 뭐예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법무 행정의 책임자지 수사의 책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막 이런 입장입니다. 네. 게다가 사실 김건희 여사를 이제 탈탈 털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환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는 그때도 안 이루어졌고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배 수장님 결국 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뭐 문재인 정권 때 왜 2년 동안 기소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지금도 그 1심 판결 나온 거 보면은 관련된 혐의가 없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이 단련한 여론들을 보면은 여야 쪽에 뭐 의견은 상반되는데 대체적으로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이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분도 한 줄 평으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갈등하는 정치권 보면서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자,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안녕하신가영의 우리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 이 방에서 나가시오. 노래 한번 얘기했다가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잘했군 잘했군 잘했답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수고하셨고 3122님께서 배 소장님 노래 실력 짱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집에서 누가 방송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총동원됐죠. 네. 자, 몇 분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노노노.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이런 가사라는데 네. 에이핑크는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 정상 기자 알아요? 이 노래 알죠? 알죠. 배 수장은 연식 있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알죠. 에이핑크. 노노노 어떻게 하는 거야? 노노노 잘 모르시는군요. 네네. 정상 기자 짤막하게 한번 해봐요. 슬퍼하지 마 노노노 이 저 노래죠. 정도 네. 돼야죠. 예. 아 역시 정상. 풍론을 잘하면 또 노래도 잘하게 돼 네. 있습니다. 아, 자, 그런가요? 참여해주신 분들 예. 중에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두 분이에요. 7220 1378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노래는 보내주신 곡 중에서 송골매의 세상 만사 듣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